네, 안녕하세요. 코드의 마포나루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던 TBS 트레이서 장거리 송수신 모듈에 대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그리고 수신기에 대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제품인데요. TBS 트레이서. TBS가 이전에 크로스파이어 장거리 송수신 모듈이 있었죠. 사실 이제 대부분 일반 사용자분들께서 이 TBS 트레이서가 TBS 크로스파이어의 후속작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TBS 크로스파이어 장거리 송수신 모듈하고 이 TBS 트레이서하고는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제품입니다. TBS 크로스파이어 모듈 같은 경우에는 900MHz의 장거리 송수신 롱레인지를 위한 전용 모듈로 나온 거고요. 사실 TBS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물론 이제 이것도 스펙상으로 보면 25km까지의 송수신 거리를 낼 수 있는 장거리 송수신 모듈이긴 한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900MHz를 쓰는 건 아니고요. 2.4G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송수신 모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파이어 모듈보다 무엇보다 이 레이턴시, 즉 지연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게 이제 스펙상으로 보면 이제 3ms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짧은 시간에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레이싱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0.1초를 다투는 그런 이제 레이싱 경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레이턴시가 중요한데요. 이 조종기와 실제 수신기 기체와의 지연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도 장착을 해보고 비행을 해본 결과 상당히 이제 900MHz의 레이턴시보다 짧기 때문에 상당히 뭐 조종에 있어 좀 뭐랄까요, 좀 이제 조금 더 이 조종기와 기체가 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에 대한 사실 이제 좀 문제도 있죠. 이전에 이제 TBS 크로스파이어 모듈 같은 경우에 이제 900MHz를 쓰고, 또 이제 FR 스카이의 알라인 M 같은 경우에도 900MHz를 쓰는데요. 이 900MHz가 사실 해외에서는 뭐 일반 사용자들도 쓸 수 있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900MHz는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어떤 범용성이라든지 이제 합법성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이 2.4GHz의 트레이서가 나오고 나서 기존의 크로스파이어도 사실 이제 노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송수신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만족하고 사용하셨었는데, TBS 트레이서는 더 개선돼서 완전히 노콘이 전혀 없는 그런 송수신 모듈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다가
실제 사용해 보면 사실 이제 그 900MHz의 TBS 크로스파이어 모듈보다 노콘이 더 자주 발생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서 이제 불만이 좀 있었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크로스파이어 모듈과 이 트레이서 모듈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쓰는 서로 다른 제품이고요. 물론 이제 프로토콜 자체는 이제 크로스파이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동일한데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능을 낼 수밖에 없고요. 또 2.4GHz와 이 900MHz의 주파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장거리 부분에서라든지 거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 그 중간에 이제 장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전파의 간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900MHz와 2.4GHz는 전파의 이제 그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장애물, 특히 이제 장애물이 있었을 때 비행 중에 이제 기체 그 송신 모듈과 수신기 간에 어떤 이제 중간에 장애물이 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2.4GHz는 직진성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노콘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이 트레이서 쪽에서 뭐 기술적으로 뭐 우월한 그런 테크닉을 갖고는 있지만 그 900MHz가 장애물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수한 안정성을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에 그 펌웨어가 이제 새로 나오면서 요번에 나온 이제 펌웨어의 개선사항 부분에서 그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안정성 부분이 많이 그 눈에 띕니다. 그 이제 기존의 그 레인지에 대한 부분에 이제 그 불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픽스를 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기대를 좀 더 가져보고 이번에 한번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크로스파이어 이 TX 트레이서 TX 모듈을 펌웨어하기 위해서는요, 에이전트 X라는 TBS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선 그 팀 플렉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TBS 에이전트 X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냥 여기서 자신의 이제 PC 버전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윈도우 PC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뭐 설치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를 했으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요. 이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TBS 트레이서가 있고요. TBS 클라우드가 있고, TBS 트레이서 그 수신기 나노 RX 이렇게 돼 있죠. 수신기 모듈이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세 개의 박스가 이렇게 뜨는데요. TBS 트레이서의 이제 트레이서 마이크로 TX 이 부분이 요 송신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신 모듈부터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펌웨어 버전이 5.04 이렇게 되어 있죠. 트레이서 마이크로 TX 5.0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 5.04의 지금 펌웨어를 한번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5.07 근데 이제 베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베타 버전이긴 한데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 노트를 보면요,
몇 가지 픽스를 했다. 레인지 컴플레인츠, 즉 그 거리에 대한 이제 불만 사항들이 있었던 거를 TBS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노콘에 대한 픽스를 몇 가지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 하고요. 리디큘러스 파워 레벨을 집어넣었다라는 건데요. 이 리디큘러스 파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기존의 이 송신 그 출력을 기존에 이제 최대 출력이 100mW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0mW에서 지금 이번에 1W까지 출력을 더 증폭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W인지는 확실하게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파워 레벨을 리디큘러스 파워 레벨이라고 해서 좀 뭐 의미대로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출력을 낼 수 있다. 새로 추가가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Q, 즉 링크 퀄리티죠. 그 링크 품질에 대한 스태틱 데이터가 이제 기존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같이 진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X 소프트웨어를 처음 설치하시고 펌웨어 들어가시면 이 베타 버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에 이제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그 include 베타 펌웨어 박스가 있습니다. 체크하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베타 버전의 펌웨어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그 베타 버전 펌웨어까지 나오게끔 해 주셔야 베타 버전의 이제 펌웨어도 같이 여기서 펌웨어 항목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업그레이드를 이 트레이서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 보겠습니다. TBS 트레이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그 C타입의 USB를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제 뒤쪽에 노란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노랗게 이제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 연결이 된 거고요. 여기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TBS 클라우드에도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TBS 클라우드도 참 재밌는 기능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트레이서 초록색 불을 확인하시고 안으로 들어오셔 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펌웨어 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아까 나왔던 화면이 있는데요, 옆에서 이제 그 가장 최신 버전인 1월 21일 날 릴리즈가 된 베타 버전인데요, 5.07 버전을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밑에 이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플릿의 체크까지가 되면 100%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업데이트는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수신기 쪽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수신기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